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공포썰은 개인이 겪은 실화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 여부 판단은 시청자의 자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깊은 밤, 세상이 고요에 잠긴 시간, 창밖엔 어둠이 짙게 깔리고 모든 소리는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따스한 방 안, 희미한 불빛 아래, 아니면 어딘가 차가운 그림자가 스치는 곳.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둠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한 발짝 내디디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폐쇄된 터널, 세월 속에 잊혀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그 터널은 결코 잠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는 여전히 숨쉬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이의 목소리, 단어 없이 오직 감정만 담긴 사람의 심장을 옥죄는 그 음성. 자, 숨을 고르세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깊은 산속, 이름조차 희미해진 작은 마을 외곽. 그곳의 터널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랑터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을 울음터널이라 불렀죠. 그 이름은 터널이 품은 비밀에서 비롯됐어요. 비밀이라기엔 너무 어둡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대 초반, 회랑터널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기차의 심장이었어요. 깊은 산을 뚫고 뻗은 길, 뜻없는 어둠과 축축한 공기로 가득한 곳.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차창 밖은 새카만 벽뿐이었죠. 승객들은 그 어둠을 마주하며 묘한 불안을 느꼈어요. 마치 터널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 그러던 어느 날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기차 운전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돌던 이야기. 터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기계의 덜컹거림도 바람의 휘파람도 아닌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 단어는 없었지만 그 울음은 듣는 이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어요. 작고 떨리는, 하지만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드는 음성. 처음엔 다들 착각이라 여겼어요. 터널은 길고 바람이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렸어요. 어떤 운전사는 터널 한가운데서 지차가 갑자기 멈췄다고 했어요. 기계는 멀쩡했는데 마치 무언가가 지차를 붙잡은 듯. 그리고 그때 그 흐느낌이 더 가까이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마치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 소문은 운전사들에서 마을 사람들로 퍼져나갔어요. 터널 근처를 지나던 이들은 이상한 빛을 봤다고 했어요. 희미한,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불빛. 어떤 이는 터널 입구에 서 있는 그림자를 목격했죠. 작고 왜소한 아이 같은 형체. 하지만 다가가면 그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터널은 점점 더 기묘한 장소가 되어갔어요. 밤이면 터널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 썩은 듯한 악취. 마을 아이들은 터널 근처에 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경고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곳엔 무언가가 있어 어른들은 속삭였죠. 그건 사람을 부른다고. 결국 1985년 터널은 폐쇄됐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기차 노선의 변경, 새로운 길이 뚫리며 터널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믿었어요. 터널이 더 이상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고. 입구는 두꺼운 콘크리트로 막혔고
녹슨 쇠사슬로 굳게 잠겼어요. 터널은 세월 속에 묻히는 듯했죠. 하지만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폐쇄된 뒤에도 터널은 조용히 숨 쉬고 있었어요. 산길을 걷던 이들은 터널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바람 없는 밤, 터널 입구에서 낮은 울림이 들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울림 속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아이의 흐느낌, 단어 없이 오직 감정만 담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음성. 시간은 흘러 터널이 폐쇄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산속 깊은 곳 회랑터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이끼와 덩굴로 뒤덮여 마치 자연이 터널을 삼키려는 듯했어요. 쇠사슬은 녹슬어 부서질 듯 위태로웠고 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왔죠. 터널 입구는 세상과 단절된 문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문은 결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산 너머로 기울며 굵은 빛을 뿌릴 무렵 터널 앞에 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외지에서 온 이 손에는 손전등 하나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래된 소문?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터널이 그를 불렀기 때문일까요? 터널 입구는 예상보다 훨씬 음침했어요.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차가운 습기가 스며드는 듯했어요. 발밑의 자갈은 밟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콘크리트 벽에는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그 틈으로 미세한 물줄기가 흘렀어요. 쇠사슬은 느슨하게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덜그럭거리며 불쾌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손전등을 켜고 벽의 틈을 살폈어요. 좁은 틈,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 본능이 속삭였죠. 돌아가라고.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터널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죠. 벽은 축축했고 손을 대면 끈적한 물기가 묻어났어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는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터널은 끝없이 깊어 보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살짝 떨렸죠. 바람. 아니, 그건 바람이 아니었어요. 희미하지만 선명한 소리. 아이의 흐느낌. 단어는 없었지만 그 울음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멀리서 터널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치듯 들려왔죠. 그는 멈췄어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어둠과 축축한 벽뿐.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터널 안은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어요. 벽이 그를 조여오는 듯한 착각.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죠. 그 느낌이 아니에요. 낮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웃음소리. 터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알지 못했어요. 터널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터널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기억을 품은 공간이었죠. 폐쇄되기 전 회랑터널은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를 간직했어요. 하지만 그 중 하나는 결코 잊히지 않는 흔적을 남겼죠. 깊은 상처처럼 터널의 벽에 새겨진 이야기. 40년 전 터널이 아직 살아 숨 쉬던 시절, 마을에는 한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터널 근처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문.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그 아이.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죠. 터널이 데려갔다고. 그 아이는 마을 외곽 터널 근처의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늘 혼자였죠.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터널 입구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면 터널 앞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죠. 어떤 이는 아이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맨발로 터널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뒤로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마을은 그 사건을 덮었어요. 수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곧 잊혀졌죠. 아이의 집은 텅 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터널은 달랐어요. 터널은 그 아이를 잊지 않았어요. 폐쇄된 뒤에도 터널은 그 기억을 반복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깜빡이고 벽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가가가려 하지 않았어요. 터널은 위험했으니까요. 터널은 살아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속삭였죠. 그 아이는 터널과 무언가를 나눴다고. 터널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아이는 그 부름에 답했다고. 그들은 아이가 사라진 날 터널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터널 입구의 자갈 위에 새겨진 작은 발자국. 하지만 그 발자국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었죠. 그 발자국은 곧 비에 지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터널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아이가 터널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터널을 더 두렵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터널 안으로 들어간 그 그림자는 그 기억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손전등은 꺼졌고 어둠은 그를 완전히 감쌌죠. 발밑의 자갈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점점 더 희미해졌어요. 터널은 그를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었죠. 터널은 깊어질수록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벽은 점점 더 좁아졌고 천장은 그의 머리 위로 낮게 드리워졌어요. 발밑은 자갈에서 진흙으로 바뀌었죠. 끈적하고 미끄러운, 마치 터널이 그를 삼키려는 듯한 바닥.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썩은 냄새가 더 강렬해졌죠.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터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시야 끝을 스쳤어요. 손전등은 이미 꺼진 뒤였지만 그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며 희미한 형체를 포착했죠. 작고 왜소한 그림자, 터널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숨을 멈췄어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마치 그의 모든 감각을 빨아들이는 듯. 그 순간 터널의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낮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울림. 하지만 그 울림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의 중얼거림. 단어는 없었지만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채웠어요. 마치 터널이 그의 생각을 읽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죠. 그는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니, 걸어야만 했어요.
터널은 그를 이끌고 있었죠. 발밑의 진흙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발이 빠질 때마다 끈적한 소리가 울렸어요. 터널의 벽은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손을 대면 무언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느껴졌죠. 마치 살갗처럼. 그는 손을 떼고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어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터널 깊은 곳에서 빛이 깜빡였어요. 희미한 촛불처럼 흔들리는 불빛.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니, 끌려갔어요. 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그 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푸르스름한,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봤어요. 작고 왜소한 형체. 터널의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그림자.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아이의 형체였죠. 하지만 그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매끄럽고 텅 비어 있었어요. 눈도 입도 아무것도 없는 새카만 표면. 하지만 그 형체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터널은 그의 숨까지 앗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체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그의 쪽으로 다가왔어요. 터널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터널은 그를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 텅 빈 얼굴이 그의 바로 앞에 멈췄을 때 터널 전체가 흔들렸어요. 낮은 깊은 울림이 벽을 타고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중얼거림도 웃음소리도 아니었어요. 낮은 숨죽인 노랫소리.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소리에 압도당했어요. 그의 의지는 무너지고 터널이 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터널은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터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시간과 기억이 뒤엉킨 심연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심연은 그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였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터널이 보여주는 환영, 아니, 터널이 간직한 진실. 40년 전 터널이 아직 기차로 북적이던 시절,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을 외곽에 허름한 집,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이는 혼자였어요. 부모는 늘 바빴고 마을은 그 아이를 외면했죠. 터널만이 아이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아이는 터널 입구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터널은 그 말에 답했죠. 터널은 살아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구조물이 아니었죠. 깊은 산속 어둠이 스며든 그곳은 무언가 다른 존재였어요. 아이는 그 존재와 대화했어요. 터널은 아이에게 속삭였죠. 아이는 터널의 부름에 응했어요. 아이의 실종은 마을에 작은 파문만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아이가 어딘가로 떠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터널은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아이는 터널을 선택했어요. 터널의 일부가 되기로 한 거죠. 그날 밤 터널은 아이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터널은 변했어요. 벽은 더 축축해졌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그 소리가 시작됐어요. 아이의 흐느낌, 웃음소리, 중얼거림, 노랫소리. 터널은 아이를 통해
세상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터널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터널의 일부가 되었지만 터널은 더 많은 것을 원했죠. 터널은 사람을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그림자는 터널의 초대에 응한 최신의 손님이었죠. 그는 터널의 환영 속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봤어요. 아이가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어둠이 아이를 감싸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마지막으로 빛나던 순간, 그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터널의 눈이었죠. 그 순간 환영이 깨졌어요. 그는 다시 터널의 어둠 속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터널의 벽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진흙 바닥은 그의 발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아이의 노랫소리, 이제는 그의 바로 뒤에서 울리는 듯했죠. 그는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터널은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알았어요. 터널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여기 터널의 심장 속에 있다는 걸. 터널은 이제 그를 완전히 삼켰어요.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치 살아있는 살갗처럼 그의 몸을 감쌌죠. 천장은 점점 더 낮아졌고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소리마저 터널의 울림에 묻혀갔어요. 그 순간 터널 깊은 곳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푸르스름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붉고 끈적한, 마치 티처럼 흐르는 빛. 그 빛은 터널의 벽을 타고 흘렀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모두 작고 왜소한 아이의 형체들. 하지만 그들 모두 얼굴이 없었어요. 텅 빈 얼굴들, 그를 바라보는 텅 빈 얼굴들. 그는 그 형체들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터널의 일부였어요. 아이였던 존재들, 터널이 품은 존재들. 그리고 그들은 그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터널의 새로운 일부로.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은 이미 진흙 속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의 손은 벽에 닿았고 그 벽은 그의 손을 빨아들이는 듯했죠. 그리고 그 순간 터널 전체가 노랫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의 목소리, 수십 개의 목소리가 뒤섞인 노랫소리.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그의 의지를 부수고 그의 존재를 지웠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터널이었고 터널은 그였어요. 그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후회, 아니면 터널의 부름에 대한 묘한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터널은 그를 삼켰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터널은 여전히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터널은 또 다른 손님을 기다렸어요. 회랑 터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그곳. 콘크리트 벽은 더 많은 균열로 갈라졌고 쇠사슬은 이제 거의 끊어질 듯 위태롭죠. 하지만 터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곳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터널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그곳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졌죠. 하지만 가끔 산길을 걷던 이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터널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 아이의 흐느낌, 웃음소리, 중얼거림, 노랫소리. 그 소리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유혹하죠. 터널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잊혀진 아이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이들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는 걸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터널만이 그 답을 알고 있죠. 그리고 터널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터널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그림자를, 또 다른 발걸음을. 그리고 어쩌면 그건 여러분일지도 모르죠.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작고 희미한, 하지만 선명한 그 소리. 어둠 속에서 울리는 아이의 목소리. 여기까지가 폐쇄된 터널에서 들리는 아이 목소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터널은 정말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어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는 늘 우리를 보고 있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